매출이 한 2,300에서 400 정도 사이이고 마진율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는데 25에서 30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순수익도 그냥 600에서 650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요.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좀 찾아왔는데 네네. 그 어떤 분이신지 소개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25살이고 대학교 다니면서 휴학 중에 지금 구매대행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셀러 은동입니다. 네. 이렇게 출근하시는 거세요? 네, 지금 출근하는 길이. 회사 다니시는 거 아닌데 어디로 가시는 길이세요? 제가 업무하는 공간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구해서 이제 도보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온라인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거 전공을 하신 거예요? 제 전공은 디자인 쪽인데 뭔가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계속 있었는데 이게 디자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철학적이고 되게 추상적인 그런 추상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직접적이고 바로바로 결과물이 오는 그런 일들을 직접 해보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대행 전환하게 되셨는데 원래 사실 온라인 스토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사입이든 브랜딩이든. 근데 그 중에 네. 중국 구매대행을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휴학을 이제 결심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새벽인간 그 유튜브가 구독이 돼 있었더라고요. 진짜요? 네, 구독이랑 알림이 돼 있어서 네. 진짜 그 순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들어가서 봤더니 마침 그때 실장님께서 의류 구매대행을 되게 가볍게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고 이 정도면 저도 그냥 생각 없이 네. 다른 일을 경험해보는 거로서 시작하게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뭘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관심 없으셨다가 네네네. 얘가 한두 달 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오래 하는 걸 보면서 네. 이제 그때는 학교 언제 갈래? 제가 휴학을 한 상태니까 빨리 학교에 가야 되지 않겠니?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조금 저도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여서 크게 저한테 관여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제 더 맨날 이제 물어보시겠는데 이번 달 마감 어떻게 됐냐? 네, 맞아요. 출근하는 길에 이제 잠시 물건 놔둔 게 있어서 다시. 원래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는 9시 전에 출근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9시 전에? 네. 성실하신데요? 아니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원래 사실 그 사무실 얻은 뒤로부터는 거의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지. 그게 사실 잘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초반에는 핸드폰도 다 놔두고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진짜요? 네. 와, 퇴근할 때 휴대폰 일부러 놔두고? 네, 놔두고. 와, 진짜 치열하게 하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출이 한 2,300에서 400 정도 사이이고 마진율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는데 25에서 30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순수익도 그냥 600에서 650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그 타이머 저거는 혹시 이 시계 이렇게 네. 푸싱 50개를 30분 안에 한다. 아무튼 그렇게 해놓고 계속 그 빨강색이 보이니까. 보통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시간을 쓰고 계세요? 보통 9시에 출근을 해서 오전 한 12시에서 1시 전까지는 무조건 소싱을 해서 드려야 하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싱을 한 100개에서 150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점심을 먹고 그때부터 발주 확인이나 아니면 CS 처리 같은 걸 하는 편이에요. 아까 이제 오전에 상품 소싱을 누군가에게 드린다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소싱을 해야 되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 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출은 좀 어떠셨어요? 한 2-3달 하다 보니까 그래도 400-50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매출 대비 마진율도 높은 편이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땐 객단가가 정말
낮아서 막 10,000원대부터 정말 높아봤자 10만 원 언더 정도였거든요. 주문량은 정말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CS도 되게 많은데 이제 매출은 조금 더 상승해봤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객단가를 많이 높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네. 지금의 업무량은 좀 어떤가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객단가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무엇보다 그 구조를 만듦으로써 제 루틴이 정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정말 주문 처리 프로그램만 켜놓고 언제 주문 들어오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막 네. CS도 오면 바로바로 답하고 제 하루가 그 주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1시부터 3시까지만 주문 처리를 한다. 그 이후에 주문이 들어와도 그건 내일 처리한다 라는 식으로 계속 루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저의 하루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게 주문 전화를 받아야 뭔가 주문 한 건 더 받을 수 있고 네네. 그 마음 아시죠? 네. 그런 것들 없었어요? 딱 5시나 6시 되면 끊을 수 있나요? 사실 저는 네. 지금도 핸드폰 다 방해 금지 모드로 해놓고 네네. 전화를 아예 안 받고 네네네. 네, 이제 그냥 자동 문자 가게끔 문의 있으면 문자 남겨주세요 라고 남기면 이제 정말 대량 주문에 대해서도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한해서만 제가 좀 다시 전화를 드리고 네. 주문 문의다 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제가 처리를 해드리면 되니까 네네. 문자로 하는 게 한두 건의 대량은 놓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느끼긴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객단가가 초반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 네, 10만 원 맞아요. 언더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왜 그랬고 지금은 객단가 얼마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소싱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타오바오 안에서도 계속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용품이나 네. 뭐 의류 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객단가가 낮아졌는데 이제는 좀 잘 팔리는 상품이 어떤 건지 이제 봐도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객단가도 높고 CS가 이어지는 확률도 되게 낮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 얼마 정도 나와요? 사실 높아졌긴 했는데 10만 원 전후가 나오긴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전에 올려놨던 상품들 중에서 그래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걔들이 평균을 깎는 거네요. 네. 혹시 어떤 제품을 많이 파시나요? 최근에 잘 팔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한 개만 살 수 없도록 하는 상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핀 조명이라고 네. 개인이 사기보다는 식당이나 이런 조명이 중요한 막 스튜디오 그런 데서 되게 딱 이 형태인데 적어도 4-5개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이게 보통 하나당 객단가가 2-3만 원인데 4-5개 하시면 그래도 10만 원 후반 정도 객단가가 되어서 네. 그리고 재주문도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회사나 그런 단체에서 주문 주시면 좀 제가 마진을 적게 보더라도 항공으로 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와,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그러면 이거 팔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판매가나 마진이나? 20개 정도 네네. 팔렸는데 이게 옵션마다 또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30만 원 중반대였던 것 같고 제가 순수하게 구매했던 비용이 10만 원도 안 되게 한 8-9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반부가세나 그런 문제도 전혀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남았던 순수익이 10만 원에서 10만 원 중반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마진율이 40몇 프로 이렇게 되네요. 네, 맞아요. 핀 조명 이런 게 처음에 안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네. 처음에 어떻게 발굴하세요? 잘하고 계신 판매자분들의 상품 목록을 보면은 구매 건수가 되게 유독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다른 상품이라면 한두 건 판매가 일어나는 상품일 텐데 유독 한 건만 막 7개, 8개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이거는 단체로 주문을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할 때가 조금 많아서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소싱을 해서 상품을 올려보면 이렇게 단체 주문이 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주변 친구 중에 파르타 들었던 분이 계시나요? 네. 친구도 돈 잘 벌고 있나요? 그 친구는
이미 그만두고 네. 아니 왜요? 그 친구는 CS에서 멘탈이 많이 무너지던 친구라서 네네네. 아 이거 못 견디겠다 그만둬야겠다 하고. 그 운동님, 제가 처음 보는 평소에 없는 키보드가 여기 검은 색깔이 있는데요. 네. 혹시 저건 어떤 건가요? 아 이거는 그 매크로 키보드라고 네네. 제가 문자나 아니면 단축키를 저장해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좀 느리긴 자동으로 한데 나오네요? 네. 네, 똑같은 말이더라도 제가 생각을 하고 쓰는 거랑 네. 자동으로 쓰는 거랑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줄에는 다 CS 관련인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소싱을 빠르게 하기 위한 그 수단을 만들어 두고 네. 이 아래는 자주 쓰는 단축키나 좀 구역을 나눠서 네. 얘도 같이 내 일을 돕게끔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니요. 제가 개발. 아 진짜요? 아니, 생각, 네. 운동님도 좀 힘든 시절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그쵸. 네, 어떤 것 때문에 좀 힘드셨어요?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던 시점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알림이 와서 스마트 스토어가 다 정지됐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메일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관심을 좀 가졌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마켓 정지가 되었던 거예요. 열심히 올렸던 거 다 정지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매출이 한 1000 초반 정도여서 아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막 진짜 1억 넘는데 이렇게 마켓이 다 정지당하면 너무 멘탈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뭐 메일이나 그런 관리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게 운동님 멘탈이 되게 강한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좀 사고하시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네. 그런 건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냥 항상 안 좋은 일 있으면 네네. 좋은 일이 그냥 무조건 그 뒤에 더 크게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을 시기에 구매 대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짜 그때 당시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커서 되게 CS 하나하나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 더 좋은 주문 들어오려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운동님,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운동님이 생각하는 나의 뭐 목표나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조화를 시켜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네네. 수준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시간 많이 남으시면 뭐 하시려고요? 시간 남으면 이제 부동산 공부도 하고 부동산이요? 네. 이제 조금 새로운 브랜딩이라던가 네네. 그런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해요. 이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좀 운동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정말 이거 하면서 초반에는 CS 때문에도 그렇고 되게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고 진짜 막 혼자서 운 적도 있고 그랬는데 장치 같은 거를 계속해서 심어두다 보면은 어제는 그래도 힘들었지만 내일 다시 내가 할 거 있으니까 해야지 라는 것 때문에 똑같은 생활 패턴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약간 포기하기가 더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업로드를 같이 하는 뭐 분들을 만들어서 계속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알바를 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두면 그 상황을 다 그만두는 게 훨씬 더 머리 아픈 시점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당시에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도 돌이켜보면은 진짜 생각도 안 나고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되다 보니까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쭉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팔리나요? 엄청 많이 팔리던데요. 네네. 이거 단가도 좀 세지 않나요? 네, 단가도 좋고 마진율도 좋고 다 좋습니다. 네. 공개해도 되나요? 예. 많이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벽인간TV의 통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매대행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셀러분인데 성과가 되게 좋게 나와서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시러 오셨어요. 자, 일단 처음 오셨잖아요. 네. 그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정이 핫 뜨거운 핫뜨입니다. 네. 네. 핫뜨님. 네, 나이는 28살이고요. 그리고 천안에서 왔습니다. 그 원래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몰 뭐 사입 이런 걸 해보셨었어요? 아니요, 전혀 안 해봤습니다. 네. 아, 그러면 어떻게 구매 대행을 처음에 알게 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영업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네, 어머니가 이제 가게를 물려줄 테니 좀 세금 공부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공부를 하다가 네. 갑자기 새벽인간 TV 그 유튜브가 딱 나와가지고 네. 영상을 딱 보니까 해보고 싶다. 아니, 어머니가 이제 가업을 이어받아라고 했는데 네네. 갑자기 다른 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네네네. 그래서 뭐 아직 젊으니까 그래 이거 도전해보고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네.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매 대행을 하신 지 얼마 되셨고 지금까지의 매출이나 이제 마진율 네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구매 대행 시작한 거는 작년 3월에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차 네, 딱 되신 1년 거죠? 차 네. 됐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연도 매출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1월에는 약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었고 2월에 2,200으로 그냥 아예 하락을 완전 하락을 내려버렸어요? 네네. 3월부터 매출이 4,500. 네. 3월에 4,500. 네, 이번 4월은 1 매출이 200에서 3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요? 오늘까지 거의 한 1,30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월말까지 가면 대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월말까지 가면 일단은 저는 더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6천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천 네. 이상. 네. 그러면 그 마진율은 얼마나 되나요? 마진율은 네. 23%에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자는 몇 개 정도 운영하시나요? 사업자는 5개 하고 있습니다. 5개 혼자 어떻게 다 관리하나요? 잠을 많이 못 자면서 네. 일단은 5개를 혼자서 했고 이제 직원도 채용하고 이제 알바분들도 채용해가지고 좀 업무 범위를 줄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네. 운영은 좀 할만하신 거죠? 너무 할만하죠. 네. 그러면 부모님이 가업을 물려주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구매 대행 알게 됐다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가업이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횟집입니다. 화로 횟집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횟집이 천안에 있는데 네네네. 좀 거기서도 유명한가요? 저희 집 맛집입니다. 네, 많이 오세요. 네, 정말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천안에서 어쨌든 네. 부모님이 이제 횟집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장사도 어느 정도 잘 되는데 네. 그럼 그거를 안정적으로 이어받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냥 밑에서부터 쭉 위에 끝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네네.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만둔다 하셨을 때? 이제 현실을 모르고 그냥 배부른 소리 한다. 네. 그러셨어요? 네네.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네네. 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설득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고 네. 제가 이제 막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막 일하고 계속 그러니까 얘가 뭘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저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횟집을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다가 네. 이제 구매 대행을 겸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당시 상황이. 거의 이제 횟집이 12시에 끝나거든요. 밤 12시요? 네네. 저녁 12시에 끝나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네. 바로 씻고 밥을 진짜 간단하게 먹고 네. 그냥 밤을 샜어요. 기본 새벽 5시고 그리고 밤 샌 날은 거의 7시 넘어서 7시, 8시, 뭐 9시 밤을 새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횟집 업무도 좀 궁금하거든요. 횟집에서 어떤 업무 했는지. 처음에는 일단 홀서빙부터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으로 넘어가서 회 써는 거 배우고 나중에는 이제 이것저것 다 가죠. 그냥 주방 바쁘면 주방 가가지고 도와드리고 네네. 앞에 손님 오면 손님 이제 인사드리고 네. 회 밀려 있으면 회 썰고 네. 얼마나 하셨어요? 1년 반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오, 많이 네네. 하셨네요. 네네. 자, 그러면 그 부업으로 하셨을 때 성과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매출이 한 2천에서 그래도 3천은 조금 나왔어요. 네. 2천에서 3천 정도 네네. 나왔고 그럼 전업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네요? 횟집에서 일은 거의 한 1년 반 정도 했었고 네네. 거의 1년 차 됐을 때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를 부업으로 구매 대행을 하고 좀 힘든 점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횟집에서 일한 돈을 네. 그냥 올 다 저금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돈이 아예 없었어요. 돈이 아예 없다 보니까 물건을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문을 못 넣고 있는 거예요? 네네.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네네. 근데 나중에 매출이 뭐 2천, 3천 되면서 계속 밀리더라고요. 주문 계속 밀리고 이거 밀린 대로 또 주문은 또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 많이 받고 대출 같은 거를 정말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적금을 알아보다가 이제 선정산 서비스를 알게 돼가지고 네네. 그냥 선정산을 하면서 타이트하게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했어요. 부도 날 뻔했네요. 네네네, 맞아요. 제가 볼 때 네.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돈을 이렇게 두둑히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금 회전 안 되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네네. 대출 안 되면 선정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어떤 식으로 썼는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전체 맞겠다 선정산을 했는지 저는 전체 맞게 다 선정산을 했어요. 아. 그냥 돈 나오는 대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그냥 돈을 다 빼고 네네. 이제 그걸로 이제 물건을 사서 보내주고 운송장 바로 나오면 바로 또 입력해가지고 그래서 정산을 최대한 빠르게 받고 또 돈을 갚고 주문 들어오면 또 그걸 선정산 받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 네. 수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선정산 안 받은 지 좀 돼가지고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건가요? 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가 이게 마켓마다 다른데 네네. 한 0.4%에서 1.4% 사이 정도 보통 나오거든요. 네네네. 3만 원 선정산 받으면 네. 내가 10만 원을 업체에 주고 네네. 이제 990만 원만 이제 받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는 그냥 네. 급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급하니까 네네. 계산 안 하고 네네, 맞습니다. 한 100만 원 빼도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금 회전도 되고 돈이 좀 쌓이고 있나요? 예. 돈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어요? 그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부업 안 하고 이제 전업으로 전환하셨잖아요. 네네. 지금은 업무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단 주문을 확인해요. 그리고 주문 수집은 아직까지는 안 합니다. 네, 주문 수집은 10시 정도에 하고, 그러고 이제 소싱을 바로 해요. 아침에 이제 알바들 이제 업로드 줄 양을 이제 밑작업을 또 따로 아침에 하고, 네. 이제 그 작업이 끝나면 이제 사무실로 이제 출근을 해서, 그리고 계속 또 이제 또 소싱을 합니다. 네네. 네, 소싱을 이제 한 2-3시간 정도 하다가 주문 처리를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자기 전까지 계속 소싱해요. 그러면 네. 그 다른 업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업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분들한테 맡기고, 소싱이라고 봐야 되죠. 뭐 상품명 가공은 이제 또 직원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네. 직원이면 정규직.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알바생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알바생은 지금 5명이에요. 이거 거의 중소기업급으로 되고 있는데. 실제로 알바생 비용 나가는 게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분당 이제 50만 원 정도로 파트타임으로 나가고 있어서 네. 합쳐서 250 정도 나가고 있고, 이제 직원은 150에서 160 정도 나가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6개월 뒤부터는 이제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60-7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6달 뒤부터는 한 9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네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네, 완전 줄어들죠. 네. 근데 이렇게 직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나요? 쓰기 전과 이제 쓰고 나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요? 알바나 이제 직원분들을 쓰기 전에는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했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못 믿었고, 제대로 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걸 그냥 다 깨부셨어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네. 사람을 써야 되는구나. 지금 이제 사람을 쓰고 나니까 확실히 업무 범위도 줄고, 더 많은 상품들을 업로드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질 좋은 상품을 업로드할 수 있고, 또 이제 주문 들어오면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또 해줄 수 있으니까 네. 매출도 당연히 오르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정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트너죠.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같이 일하면서 그냥 너무 감사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 뭐 쓰든지 뭘 하든지 업로드량을 많이 늘리면 매출 오르면 그냥 대량 등록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업로드 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좀 얘기해 주세요. 딱 봤을 때 이 상품을 딱 구매해야 되겠다, 딱 그런 마음이 들게끔 일단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제 사이트에 딱 들어와서 딱 봤을 때 그냥 이거 주문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정리해 보자면 네. 업로드량이 많다고 해서 다 똑같이 많은 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죠? 맞습니다. 그 안에
소싱도 잘해야 되고 키워드도 잘 짜야 되고 네네. 그리고 소비자들이 내 상품을 봤을 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네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 채로 100개, 200개, 300개든 채워져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맞아요. 아, 네네. 네. 일단 먼저 그러면 네. 소비자들이 내 상품 봤을 때 구매 욕구가 들 수 있게끔 어떤 작업을 하세요? 일단 옵션명 같은 경우도 네. 딱 봤을 때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딱 작업을 합니다. 약간 좀 번역되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일단 그런 거 다 싹 빼고, 그리고 옵션을 또 너무 많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음식 고를 때도 선택장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소비자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딱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네. 그게 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네. 그 옵션이나 아니면 뭐 썸네일 사진이나 네네. 그런 것들 대충 올려버리면 네네. 사실 내가 하루에 200개든 100개든 올리더라도 네네. 그 차이가 누적되면 엄청나게 차이잖아요. 아, 예, 맞아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번역을 하면 더 좋아할 건데 네네. 그런 것들은 안 하시나요 지금? 예. 번역은 안 합니다. 네. 번역 안 하는 이유는 네. 번역해서 50개 올리나 번역 안 하고 300개를 올리냐, 딱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번역 안 하고 300개 올리는 게 저는 매출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굳이 번역을 해서 힘들게 50개를 올리기보단 그냥 번역 안 하고 300개 올려서 일단은 매출을 일단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자동 방식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면 네. 후자인 300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네네. 맞죠? 근데 이게 수동이면 50개 번역하더라도 그 대신 키워드나 네네. 소싱이나 여기서 엄청 더 신경을 같이 써줘야 되겠죠. 네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자동 방식은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방향을 두 개 다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자동 방식인데 번역을 하시고 업로드 양이 줄어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밀고 가야 되는 게 더 네네.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자동으로 그냥 한 가지만 딱 밀고 가시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싱할 때도 어떻게 보면 잘 고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저는 일단 산업용품으로 주로 많이 소싱을 합니다. 그게 객단가도 꽤 높고, 그리고 파손 문제가 많이 안 일어난다고 일단 생각해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런 상품이 어떤 게 있죠? 요거는 곡물 선별기라고 있습니다. 네, 많이 파셨어요? 예, 정말 많이 팔았어요. 네네. 네. 그리고 펠렛 제조기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네네. 그냥 엄청 큰 물건인 거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도 많이 팔리나요? 엄청 많이 팔리던데요. 네네. 이거 단가도 좀 세지 않나요? 네, 단가도 좋고 마진율도 좋고 네, 다 좋습니다. 네. 공개해도 되나요? 예. 많이 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런 상품을 왜 네. 소싱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물건들은 그냥 다이소 가면 바로 살 수 있잖아요. 네.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 했어요. 그냥 남들이 그냥 저런 거 파는구나 네. 하면 그냥 그거 소싱하고 일단은 네네. 처음에 따라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게 많이 팔린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런 것만 소싱해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서 그냥 상품 보는 눈이 조금씩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객단가 3, 4만 원대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맞아요. 얼마인가요? 지금 한 2, 30 정도 되는 것 2, 같습니다. 30 정도 되고요. 네네. 그럼 예전에는 왜 객단가 3, 4만 원이었나요? 그때는 생활용품 위주로 네. 일단 객단가 낮은 거 위주로 소싱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뚜러뻥인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판 물건이거든요. 기계 같은 뚜러뻥도 아니고 그냥 그 철사 있죠. 네, 그냥 진짜 생활용품 어디서나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게 한 100개, 200개 주문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팔렸나요? 첫 주문 때 그거 하나 딱 들어오고 안 팔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생활용품 객단가 낮은 걸로 매출을 2, 3천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주문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객단가가 높은 거 산업용품 그런 물건 위주로 소싱을 하다 보면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주문 처리할 것도 많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품도 많이 안 되고 시간도 더 줄어들고. 그래서 저는 객단가 높은 걸로 주로 소싱을 해가지고 주문 처리 시간을 최대한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그런 물건들로 네네. 좀 소싱을 했었어요. 인증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거 산업용품 위주로 네. 주로 소싱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네. 소싱하실 때도 애기들 쓰는 거나 의료용품, 네네. 그 다음에 뭐 산업용품 중에서 헬멧 이런 거는 소싱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되는 거. 혹시 구독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상품 소싱을 아까 산업용품 이런 거 한다고 하셨는데 네.
또 어떻게 하시는지 좀 팁 같은 거 없을까요? 가지치기라고 있는데 저는 원래 초반에는 한 8개씩 했었거든요. 초보 때는. 아,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책상을 판다고 치면 내가 책상을 소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책상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모난 책상도 있고 동그란 책상도 있고 책상 중에서도 5가지 디자인을 고르겠다를 보통 이제 가지치기를 몇 개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초보 때는 한 8개씩 너무 힘드니까 8개씩 가지치기를 해서 네. 금방금방 끝냈었는데 네, 숫자 채우기. 네네 숫자 채우기. 근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더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네. 가지치기를 많아도 3개 정도만 하고 상품들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그게 확실히 전후랑 좀 다른 것 같나요? 아, 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분들 좀 많이 봤어요. 예를 네. 들면 의자를 소싱을 하는데 네. 이거 가지치기를 15개씩 하는 거예요. 아. 네. 사실 그게 이게 심리가 그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빨리 숫자 채우고 하루 할당량 끝냈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 네네. 왜냐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점이 키워드도 계속해서 중복된 키워드로 만들어지고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상품을 올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 네, 맞아요. 내가 일한 걸 착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거는 2-3개 하더라도 어떤 거는 또 5개까지 하더라도 가지치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를 아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왜 하는지. 네,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노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상품 소싱도 많이 하고 업로드도 많이 하고 사업자 관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파트너 이제 알바생이나 직원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건 또 어떻게 하시는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래피드업 업로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아, 직접 촬영을 하신 네, 거예요? 직접 촬영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네. 그냥 면접을 끝내고 그냥 영상을 보여주면서 영상을 보고 와라 네. 하니까 아, 정말 메모지에 꽉꽉 채워가지고 다들 정리를 해왔더라고요. 아, 네. 굳이 그 당일날부터 알려드릴 게 정말 없어가지고 그냥 피드백 몇 개만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지금은 잘 하십니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다들 진짜 너무 열심히 보고 오십니다. 네. 자, 필기 막 해오는 네, 거예요? 필기 진짜 막 이만큼 해요. 네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점이 좋나요? 일단은 교육할 때 계속 반복을 안 해도 돼요. 일단 5명이다 보니까 5명한테 한 명 한 명 다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더 시간 많이 들 수 있죠. 네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소싱을 또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하루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그냥 보여주고 이제 알바분들은 그 영상을 계속 보게 하고 저는 제 할 거 하면서 이제 피드백 관련해서는 잠시 멈추고 피드백 주고 하다 보니까 전혀 힘들다라는 느낌이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직접 일할 때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재택근무 아니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같이 그냥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에너지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뭔가 계속 이제 재택근무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시간이 조금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피드백도 바로 못 주니까 이제 알바분들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피드백을 주고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얼굴 보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겠네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배송 상품도 있고 아니면 네. 생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을 하다 보면 네. 항상 배송 문제가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파손될까봐 아니면은 객단가 높은 것들은 반품이나 환불 들어오면 크잖아요. 네, 네, 네. 그 배송 컨트롤은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반품이나 파손이 일단 처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그냥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냥 배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쿨하게 그냥 반품해줍니다. 매출 올리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반품 이런 거에 고객이랑 트러블이 있었을 때 거기에 시간을 네. 할애를 거의 안 하는 거겠네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반품 받는 경우는 없어요? 물건을 사무실로 받거나 이런 건요? 집에 저희 집이 3층인데 2층 복도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여 있어요. 어쨌든 반품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들어오긴 해요. 맞아요. 피할 수 없죠. 네,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배송을 올 때 우드 포장이나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전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네. 저는 그냥 일단 매출 올리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뭐 포장을 더 보완해야지 이런 거 없이 다 그냥 바로 다 보내요. 네. 깨질 건 그냥 깨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저도 매출에만 꽂혀 있었지 네네. 뭐 가로 세로 사이즈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포장도 진짜 100%
이거 안 하면 부서지겠다라는 것만 했지. 네네네. 그러니까 포장에 저도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네. 부서질 건 부서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네. 이건 포장해도 부서지고 안 해도 부서지기 때문에 네. 안 하고 보내보자. 네네. 그러면 부서지면 환불을 해주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아끼고 매출에 더 신경 쓰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효율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네네. 아까는 이제 알바생을 교육할 때도 영상 한 번만 찍어서 복제시키는 방법을 쓰시잖아요. 네. 다른 업무에서도 혹시 그렇게 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네. 교성 하나씩 나오네요. 네네네. 네. 저는 저 스스로를 계속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여유로우면 일을 좀 계속 밀리거든요. 파트타임으로 업로드 알바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줄 게 있어야 돼요. 계속 줄 게 있으니까 네. 소싱을 쉴 수가 없습니다. 소싱을 그냥 소싱 위주로 계속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업로드 알바분한테 소싱 그 줄 게 다 만들어졌으면 그때 이제 주문 처리를 그냥 다 해요. 계속 다 하고 또 이제 저녁에 또 업로드 알바 하시는 분이 또 오거든요. 네네. 또 그 전에 계속 소싱할 걸 계속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계속 그때도 만들어요. 네, 시간을 계속 뭔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버리네요. 내가 쉴 수 없는 환경을. 네네네. 빡센데요. 그 다음에 아까 주문 처리할 때 네. 팁, 소비자가 전화 오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전화 오거나 CS 전화 오면 전화를 다 받거든요. 네. 네네. 일단 저는 매출에 아예 거기에 꽂혀 있어가지고 네. 그냥 전화도 다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전화는 다 받고 있습니다. 주문 처리할 때는 CS 말고는 그냥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나오네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그냥 집중이 안 되거나 뭐 네, 갑자기 멍 때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네네. 그냥 정신 막 이렇게 치고 정신 차려서 그냥 주문 처리하고 뭐 배고프거나 밥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생각 그냥 버리고 네. 그냥 주문 처리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중 흐려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날아가는 게 엄청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제가 앉아있는 것부터 연습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공부도 하나도 안 했고, 그냥 저는 놀기만 했거든요. 네네. 주의가 산만해서 네. 앉아 있는 게 힘들었나요? 엄청 힘들었죠. 네,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꼭 성공해야 되겠다. 네. 예,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앉아 있었어요. 네. 근데 중간에 또 매출이 떨어진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매출 1월에 3천이었다가 2천으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2천도 잘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번 3천이 나오다 보니까 2천으로 떨어지면 정말 엄청난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어떻게 된 거지? 내가 했던 여태까지 쏟아 부었던 노력들이 있는데 네네네, 맞아요. 그게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만할까?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오히려 더 열심히 하자, 더 공격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소싱을 2배로 늘리고 네. 더 열정을 더 불태웠던 것 같아요. 그냥 안 좋은 마음을 다 버리고 소싱하는데 그냥 계속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현명한 답이죠. 안 되면 그냥 원래 하던 거 2배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예, 맞아요. 맞죠. 그 처음에 부모님께서 이제 의심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은 좀 잘 되고 있는 거 부모님 알고 계시나요? 뭐 아직까지는 제가 매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매출 1억 찍고서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근데 이번 영상 나오면 이번 영상은 자랑하고 싶어요. 네.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인생의 그 1단계부터 10단계 목표 있었다 했잖아요. 예. 사실 1차 목표가 저는 여기 촬영하는 거였어요. 네네. 매출 5천만 원을 찍고 네. 촬영하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그때 해무버님 영상을 봤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매출 5천이면 야 엄청나다. 저도 이제 매출 5천 찍고 나도 저기 나와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부모님이 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 그 다음 목표는 일단 매출 1억입니다. 1억 정도 되는 거. 네. 다음 달에 달성할 것 같은데요? 이 추세로 간다면? 다음 달에 무조건 달성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달에 1억 달성해서 많은 노하우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릴게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어떠냐, 잘 되냐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어떠냐, 잘 되냐 보다는 너 그러다 죽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네. 너 그러다 죽어, 건강도 챙겨야지 약간 좀 그런 말을 좀 자주 하시는데 매출 관련해서는 잘은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부모님께서도 자영업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맞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장사 잘 되시는 곳이라. 아, 맞아요. 많이 찾아오세요. 네네. 제가 이제 오늘 진짜 좋은 노하우, 좋은 에너지 많이 공유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1년 전에 하뜨님처럼 이제 네.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에게 어떻게 좀 성과 낼 수 있는 법? 열정이 그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열정만 있으면 열정 때문에서라도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작하면 거의 반은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 시작하는 단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열정으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네. 열심히 하면서 한번 느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내가 꼭 해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좀 불타는 마음으로 꼭 성공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1000분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아직 1억은 찍지 못했지만 1억 가능할 것 같아요. 1억이 네.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매출 1억 달성하고 네네.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시 와도 되나요? 1억 찍고 다시. 좋죠. 네, 네. 1억 찍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네, 1억 만들고 다시 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1억 찍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반포자이 입주랑 벤츠 E클래스. 네, 이건 어떤 거예요? 아, 이거는 제 이제 인데요. 안녕하세요, 피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부 촬영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대행을 사무실 이렇게 잡고 하시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오늘 제가 노하우 좀 뽑으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사무실이 있다니. 1층 치킨집이라서 치킨집인 줄 알았는데 사무실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사무실 있는 네. 거예요? 사무실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건전지를 빼놔서 문은 이렇게 아무나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사람 없을 땐 잠궈놨습니다. 네. 일하는 공간은 이렇게 안쪽에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커피 마시고 하는 탕비실. 네. 그럼 안에 이제 여기서 사무하는 공간이 여기 안쪽이네요? 네, 맞아요. 여기 안에 네. 지금 저 말고도 이제 같은 일 하시는 대표님들도 지금 몇 분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좁게 두 분 계시고요. 네, 여기도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공간이 조금 더 넓어서 네. 지금 제 자리는 이 방에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네. 이제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네, 거의 제가 하루에 시간 제일 많이 보내는 공간이 이제 여기서 여기입니다. 이제 사무실에 이제 인원들이 많아 보이는데 네. 어떤 분들인가요? 이게 좀 신기한데 네. 뭐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분들은 아니고요. 음. 저는 이분을 알고 이분은 이분을 알고 이렇게 다 회사나 뭐 대학교를 통해서 서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들 구매 대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구매 대행 어차피 같이 하고 있고 지역도 비슷한 곳에 있으니까 이참에 사무실을 같이 합쳐가지고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월세나 이런 거는 N방을 하는 건가요? 월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해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업 온라인 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하는 뚜벅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4위까지 확장을 했고 또 유튜브 채널 사업하는 뚜벅이를 운영을 하면서 영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뚜벅이니? 네, 이제 얼마 안 돼서 아직 네. 초보 유튜버입니다. 그러면 왜 뚜벅이에요? 제가 사실 10년 전쯤에 면허를 땄는데 네. 아직도 실제로 운전을 못하는 뚜벅이에요. 네네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사실 제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대박 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뚜벅뚜벅 걷는 것처럼 천천히 이제 성장해 나가자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이제 사무실을 출근 퇴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회사원 이렇게처럼? 네, 지금 집에서 여기가 지하철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평일 주말 없이 계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제가 일단 오늘 처음 왔는데 네.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여기 위에 보시면 반포자이 입주랑 벤츠 E클래스. 제
이제 목표인데요. 아, 네네네. 지금은 제가 서울에 집이 없는데 네. 이제 40살까지 반포사이 34평에 자가 입주하겠다는 게 네. 제 꿈이고요. 네네. 또 지금은 제가 뚜벅이지만 이제 벤츠를 뽑을 정도가 되면 운전을 해보겠다라는 벤츠요? 네. 벤츠녀가 한번 돼보겠다라는 제 목표입니다. 아, 목표를 이렇게 부착하고 매일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 네. 한 번씩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네네. 이제 요거 보면서 한 번씩 마음 다잡으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죠. 뭐 출근하고 하루 루틴은 전업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 제가 보통 이제 한 7시 반쯤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발해서 출근을 하는데 제가 보통 지하철에서 책을 읽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게 가지고 다닙니다. 아, 책 보니까 아직 이렇게 읽어본 느낌은 아니네요. 아, 네. 아, 이제 이렇게 항상 출퇴근 활용해서 이제 책을 읽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네요. 아,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출근을 하셔서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보통 크게 대중은 없는데 한 9시 정도? 10시 정도? 하루에 보통 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 같아요. 11시간, 12시간요? 네. 그러면 직장인보다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 출근하셔서 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업무를 하세요? 아, 저는 지금 업무가 구매대행이랑 이제 사입이랑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희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소싱이랑 업로드랑 뭐 주문 처리 CS까지 다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네. 실제 제가 직접 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르바이트 직원분들이 업무를 해주시는 거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네.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그 관리 시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출근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시트 보면서 직원들이 이제 일을 잘 하셨나. 몽댕이 치는지 이런 거 들고 하시는 거네요? 이상한 아이템을 찾진 않으셨나. 아, 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은 소싱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뭐 언제 오, 네. 하셨고, 또 그거를 또 누가 업로드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와.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상품 소싱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네. 그걸 또 어떤 사람이 소싱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관리를 하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업로드된 제품을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소싱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업로드한 거에 또 문제가 있을 수 네.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담당자 분들께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이라는 것 자체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구매 대행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구매 대행은 제가 실제로 제품을 여기에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네. 대신에 이 해외 쇼핑몰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을 제가 사진만 가져와가지고 제 쇼핑몰에 올린 다음에 그거를 구매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제 중국 판매자한테 주문을 해서 그 제품을 저를 거치지 않고 고객님께 이제 다이렉트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직원분이 소싱해주신 상품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는 지금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사각 싱크볼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직접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이 부피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쵸, 근데 네. 저는 사진만 가져와서 올려놓고 고객님께서 주문하시면 바로 그냥 주문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지금 이렇게 118 위안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네.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죠, 그럼? 이게 그러면은 이 제품 가격만 놓고 보면은 한 뭐 2만 원에서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거를 마진이나 쇼핑몰 수수료 같은 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품들이 사람들이 주문 들어오면 판매자, 그러니까 이제 뚜벅이님은 이 상품을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사이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잘 몰라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그쵸, 네. 제가 뭐 설치하는 방법도 모르고 전부 이제 질문 내용은 이 알리왕왕으로 이 중국 판매자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거를 답변 이제 그대로 고객님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국어를 몰라도 되나요? 저 중국어 진짜 하나도 모르고요. 네. 저 대신 이제 파파고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네.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네요. 네네네. 어쨌든 사진으로 장사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네. 또 단점 같은 건 없어요? 단점은 이제 이 제품이 한국에 이미 도착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시다거나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하셔서 반품을 하시게 되면은 그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반품을 안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고 계세요? 반품을 받으면은 뭐 따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고 제가 가지거나 아니면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 드리거나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뭐가 많네요. 제가 받았는데 처리하지 이게 아예 못한 꺼내서
지금 이렇게 한 트럭 있는 게 지금 다 제가 받은 반품인데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사실 제가 신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원래 뭐 용도는 승마 부츠예요. 이거를 이제 좀 마음에 안 드신다고 반품을 하셔가지고 네. 일단 처분을 못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런 승마 부츠가 실제로 좀 잘 팔리나요? 승마 용품이 은근히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구매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걸 처음에 시작한 거는 뭐 승마 바지 같은 것들이 키워드로 나와가지고 이제 올려서 판매를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조금 팔린다 싶어가지고 이제 확장해서 신발이나 이런 다른 용품들도 소싱을 해봤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장을 해도 그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신지 같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반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건 좀 비싼 건데 사실 맞아요? 반품 네. 받아가지고 되게 쓰렸었거든요. 이런 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판매가가 한 40만 원 정도 됐던 것 진짜요? 같아요. 그렇게 네. 비싸구나.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그 다트 동아리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쓰려고 구매를 하셨는데 좀 필요가 없어지셨는지 요거 하나는 반품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또 쓸 일이 있겠지 하고 일단은 받아서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아야 된다는 게 단점이네요. 네. 이렇게 지금 승마 부츠하고 보드판 이런 거는 사실 일상 속에서 보이는 상품이 아니라서 처음에 떠올리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런 상품을 고르세요? 그래서 이제 상품 소싱하는 방법이 이제 따로 있는데 초보자들이 이제 좀 쉽게 매출을 일으키시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즌성 제품을 노려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것도 전부 제가 할로윈에 원래 팔려고 이제 소싱을 했던 할로윈 코스튬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뭐 할로윈이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든지 이런 시즌에 따라서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판매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들을 상품 소싱하는 법을 제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이거 소싱 캘린더 이게 뭐예요? 지금 소싱 캘린더는 이렇게 매월 지금 사람들이 수요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어떤 상품을 올리면은 저희가 돈 벌기가 쉬운지 이거를 이제 연간 스케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캘린더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0월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테마로 이렇게 할로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0월이 되기 한두 달 전쯤에 할로윈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텐데 어떤 상품을 올리면 좀 판매가 많이 될까 이제 찾아보다가 할로윈 코스튬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저 상품을 소싱을 했었어요. 할로윈은 이제 시즌 끝났으니까 네. 이제 지금 바로 좀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저라면 지금 이제 6월이나 7월, 8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도 많이 가고 또 물놀이 같은 거를 많이 하러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6월, 7월 이런 데 보면은 소비 포인트에도 뭐 수상 레저나 물놀이 용품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인기 검색 키워드 이런 거에 보시면은 구명조끼라든지 뭐 물총이라든지 서핑보드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지금 서핑보드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소싱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일단은 바로 상품을 소싱하기 전에 실제로 여름에 이 서핑보드를 찾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는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네. 지금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와서 네. 네. 저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가 무료라 가지고 네. 이제 이거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네. 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이제 서핑보드라고 검색만 하시면 한 달 검색 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3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검색하는 그 검색 수가 6,500 정도라고 나오는데 이 시즌성 상품을 보실 때는 이게 연간으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밑에 종합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1년으로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3년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실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네. 이 시즌성 키워드인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언제 늘어나고 언제 줄어드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보통 3월 정도 이후부터 늘었다가 이제 이게 한 8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네. 요걸로 수요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에 뭐 6,500 정도 되는 검색 수도 7월이 되면 이렇게 한 4, 5배 이렇게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7월이나 8월에 이렇게 소싱을 하면 이미 너무 늦게 되니까 요거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시점인 지금쯤에 이제 소싱을 해서 상품을 업로드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7월, 8월에 제일 팔리지만 네. 판매자는 이제 4월, 5월, 6월 이쯤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네, 거네요.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이런 상품을 어떻게 처음에 찾아야 될까요? 아, 이거 찾는 거는 진짜 쉬워요. 이거 네. 서핑보드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네이버 쇼핑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해외 상품이 엄청 많네요. 아, 그렇죠. 1페이지에도. 저는 보통 이제 네. 여기를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소싱을 할 때 네. 여기 보면은 이미 해외 구매 대행으로 어떤 서핑보드가 많이 팔리고 있는지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타오바오에서 뭐 이거 이미지를 캡처해서 타오바오에서 이미지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조금 더 편리하게 하려고 이미지 검색 툴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요거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그냥 쉽게 바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깔면 어떻게 편해지냐면 요 썸네일에서 그냥 이제 이렇게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이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상품을 가져오셔가지고 바로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가가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배송비나 뭐 쇼핑몰 수수료나 이런 거를 다 제하면 한 3, 4만 원 정도 저한테 마진이 남도록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사무실에서 이제 직접 업무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퇴사하신 지는? 제가 시작한 거는 재작년 한 10월, 11월쯤이고요. 퇴사한 지는 지금 딱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좀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아, 지금이 훨씬 좋죠. 실례지만 뭐 매출이나 수익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는지. 아, 제가 지금 2월달 기준으로 정산을 해보니까 사입이랑 구매대행 전부 합해가지고 매출은 한 5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순수익은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 이제 구체적으로 뭐 사입도 하시고 계신다 하셨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 편에서 상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같이 네. 가보시죠. 네. 계속 저는 좀 꾸준히 계속 매출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 3월에 이제 5,500을 찍으면서 와, 네. 알바비 3명 300만 원이 나가고 그래도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비키님 네. 지난번에 한번 출연 또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비키님 처음 방문했을 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만 3개월 차. 맞죠? 그 영상 또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또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 비키라고 합니다. 네. 구매 대행 한 지는 지금 이제 만 6개월 넘어서 이제 7개월 차 됐고,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살이 하러 내려왔다가 이제 5년 제주살이 마치고 이제 여름에 이제 다시 서울로 이사 예정입니다. 또 서울로 가신다고요? 아, 네. 아니 왜요? 이 좋은 곳에서. 아, 너무 좋은데 네. 이제 또 제주살이 이제 계획했던 기간이 끝나가지고 네. 다시 서울로 복귀할 예정이에요. 원래 그때 이제 피부샵 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하시고요? 피부샵 하기 전에도 그 전에 다른 사업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봤다가 또 사업이 망해가지고 돈도 왕창 까먹어도 봤다가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미용 기술이 있던 걸로 이제 다시 제주도 와서 이제 다시 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너무 이제 매여서 일을 하니까 때려치고 싶어서 사실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해본 거였어요. 아. 근데 이제 서울로 가면 이제 여기 일은 다 접고 구매 대행에만 집중할 예정입니다. 피부샵도 하시면서 구매 대행 하실 수 있는데 그 네. 때려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그때 이 일을 시작할 때 네. 이제 부업으로 시작해서 부업이 본업의 수익을 넘어서면 이제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매대행 순이익이 제 1인샵 하는 순이익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둘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최근 근황이 좀 어떠세요? 계속 저는 좀 꾸준히 계속 매출이 상승을 했어요. 조금씩. 네. 그러다가 지난 3월에 매출이 이제 5,500을 찍으면서 와, 네.
아르바이트비가 제가 3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알바비 3명 300만 원이 나가고 그래도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만약에 5,500이면 이제 마진율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세요? 결산을 뽑아보면 네. 평균 마진율이 30% 가까이 나와요. 오, 높네요. 근데 제가 기본 마진 설정을 높게 잡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잡으세요? 수치가? 저는 보통 1.35 이하로 잡아요.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중국에 있는 제품이 10,000원이면 거기에 이제 몇 퍼센트를 곱할지 이제 그걸 판매가로 정하잖아요. 보통 이제 1.4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1.35 이하로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낫지 않나요? 1.4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네네. 저는 마진율을 높게 잡는 편은 아닌데 일단 기본 마진율을 높게 설정을 하면 판매가 잘 안 되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다 마진이 낮진 않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부피가 작지만 단가가 높아서 배송료가 싸서 마진이 크다거나 아니면 또 뭐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마진이 크다거나 아니면 마진율이 또 높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 봤을 때 평균 마진율이 그렇게 낮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마진율은 지금 어떻게 보면 비키님이 낮게 설정하는데도 평균 마진율이 높은 게 어떤 상품이죠? 제가 지난달에 이제 작은 카메라를 팔았는데 네. 카메라들이 보통 좀 고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피는 작고 배송료는 조금 나와요. 그쵸. 네. 그러니까 가격은 몇십만 원인데 배송료는 10,000원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런 네. 거에서 마진이 많이 납니다.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도 마진율도 높아지는 거 그런 사례도 있으세요? 대량으로 들어오면은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일반 전자통관을 할지 LCL을 할지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달에 이제 사무용 이렇게 접이식 책상을 한 30개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무게가 무거우니까 개당 배송료를 8만 원 이렇게 막 붙여놓은 거예요. 무거운 제품이었어요. 네. 근데 대량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LCL로 보내면서 LCL로 가면은 이제 부피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그 배송료 부분에서 또 저한테 마진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접이식 책상을 배송비를 8만 원을 붙였고 30개가 들어오면 30개 곱하기 8만 원 배송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되게 짭짤하겠네요. 만약에 한 개당 20만 원이면 20만 원이면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게 30개면은 30개마다 8만 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실제 배송하는 거는 뭐 한 박스나 그렇죠. 몇 박스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진율이 확 높아지는 거네요. 그러면 8만 원에 30개면은 24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총 지불한 배송비는? 60만 원?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배송비를 무료 배송으로 다 녹이니까 이게 제품 하나하나 살 때마다 이제 배송비를 돈을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마진율을 올리는 방법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매출이랑 마진이 어떻게 보면 시작하신 지 이제 그렇게 오래 되시지 않았는데 높으신 편이잖아요. 상품 소싱에도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싱할 게 다들 좀 없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아직도 소싱할 게 진짜 많아요. 힌트 좀 주세요. 드려야 돼요? 몇 개만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벤치마킹 소싱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게 제일 기본이긴 하죠. 많은 강의에 예로 등장하는 그 닭털 뽑는 기계 있잖아요. 닭털 뽑는 기계는 정말 많이 파는데 닭털 뽑는 기계 안에 들어가는 그 부속품 고무보험이 있어요. 네. 그거는 파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걸 진짜 많이 팔아요. 그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요. 네네. 뭐 50개들이 한 봉에 뭐 2만 얼마. 그러면은 저는 그걸 100개로 묶어요. 그게 소모가 되게 많이 돼요. 네. 진짜 요만한 고무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키워드도 닭털 뽑는 기계 뭐 고무봉, 부품, 또 가지치기 해가지고 거기는 부품 말고 뭐 부속품 이렇게 해서 다양한 키워드로 너무 해가지고 좋네, 아이디어가. 그 부품도 많이 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자주 파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대량으로 좀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구매대행 상품 소싱하다 보면 그 꿀 짜는 기계, 채밀기 같은 거. 그리고 또 양봉 그 벌 상자. 근데 요즘에 또 봄이잖아요. 한참 꿀 양봉 이제 한참 그거 하시거든요. 네. 근데 다들 소싱하실 때 양봉 상자, 채밀기 그거 많이 하시죠. 이런 거는 다 소싱을 많이 하시면서 정작 그 안에 들어가는 토종벌들, 꿀벌들 유인하는 그 밀랍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건 소싱을 안 하세요. 판매자가 많이 없어요. 네네. 그런 거 저 주문
받아서 많이 팔고 그러니까 이제 소싱을 하실 때 상품들을 이렇게 퍼오고 팔린 상품들을 가지고 오더라도 거기서 한 발짝만 더 생각을 하시면 그 기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찾을 것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소싱할 게 무궁무진하죠.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더라 하는 팁이 좀 있을까요? 소싱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 완전 초보자일 때는 네. 이만큼의 여유까지는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생들도 쓰고 제 시간이 조금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제가 개발적으로 굉장히 이제 서칭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제가 옷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일반 패션 의류 이런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훨씬 더 예쁜 옷들이 많기도 하고 또 사이즈 때문에 반품이나 환불이 많기도 해서 그쵸, 네. 그거는 적합한 구매 대행용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제가 또 지난달에 대량으로 많이 팔았던 제품 중에 찜질복이 있어요. 오, 네. 찜질방에서 입는 거요? 네네네. 네. 그런 것도 중국에 굉장히 다양하게 예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한 벌씩 안 사잖아요. 그렇죠. 찜질방이면 사이즈로 30벌, 40벌. 남성용, 여성용 그렇죠. 사이즈도 정말 다양하게 샘플로 뭐 한 10개, 20개 사셨다가 마음에 들면 몇백 개씩 사세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완전 대량은 아니더라도 의류 중에서 사이즈에 크게 구애를 많이 받지 않으면서 그래도 최소 한 10벌 이상씩 대량으로 팔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조금만 더 한 발짝 더 생각해 보시면 소싱할 게 많죠.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이런 걸 응용할 수 있는 뭐 있을까요? 어제 들어온 주문 네. 건 중에 요즘에 날이 봄이다 보니까 바이크가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쵸, 밖에. 사이즈별로 많이 팔려요. 근데 전기자전거 전동 바이크 되게 소형 미니형에는 속도계 같은 게 안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바이크형 속도계가 있어요. 바이크에 이렇게 부착하는 거. 네. 그것도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것도 자주 팔리는 아이템이고. 음. 그러니까 잘 팔리는 마켓에서 어떠한 상품을 그냥 막 가져오기만 하는 소싱보다는 이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게 뭔지. 찾을 만한 어. 거 그런 걸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좋네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나 혼자 독점해서 팔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게 판매자가 다 거의 없는 없는 거죠. 것들이에요. 예. 또 많이 생기겠네요. 지금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매출 또 내고 하셨는데 어떤 루틴으로 좀 하시고 계세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루틴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는 일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퇴근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한 8시쯤 일어나서 9시쯤부터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소싱을 가장 먼저 하려고는 해요. 가장 먼저 하려고는 하는데 눈 떠서 소식 먼저. 네. 그리고 들어온 주문건에 대해서 통관보호를 제일 먼저 일단 보내놓고요. 통관보호, 미리 그냥 달라고 통관보호 해놓는 거예요? 요청 할인 그냥 쭉 네. 해놓고 셀로를 꺼요. 왜 끄는 거예요? 신경 쓰이니까 집중하려고. 아, 집중 분산될까봐. 네, 네. 그것도 그래서 좋은 방법이네요. 통관보호 요청 쭉 보내놓은 다음에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는 셀로를 꺼요.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에 들어오는 주문건들을 확인하죠. 그리고 오전에 보내놓은 통관보호 확인 요청에 답변이 안 온 사람들한테 이제 오후에 한번 다시 보내고 오전에 들어온 주문 처리를 오후에 다시 하죠. 진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출이 좀 높은 분들이 나오면 항상 댓글 달리는 게 번역하시나요? 광고하시나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번역을 저는 처음에는 아예 안 했고요. 요즘은 팔렸던 상품들 위주로 이제 제가 시간이 날 때 팔렸던 상품들을 번역을 몇 페이지씩 해요. 메인 업무라기보단 이제 네. 시간 좀 남았을 때 네. 팔린 것들만 이렇게 주말에 수정해 할 주는 일 정도? 없을 때 번역을 할 때도 모든 페이지를 다 하진 않고 네. 이제 스크롤을 딱 내렸을 때 첫 페이지에 그 상품을 나타내는 주요 제목들이랑 사이즈, 뭐 용량 이런 거 나온 부분들만 딱 골라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딱 궁금해할 필요한 만한 부분만. 포인트 네. 그런 것들만 선택적으로 딱 하시는 거네요. 목표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자동화 시키는 거 네. 그런 게 이제 목표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저는 진짜 그 워라벨이라고 하죠. 네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직까지는 주문 처리 제가 하고 있지만 이제 주문 처리 직원만 뽑으면 저는 이제 자동화 갑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거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위임 거의 다 된 거네요. 그까지 가면. 해모방님이 매출 7천 될 때까지 주문 처리 직원 뽑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거의 다 돼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구매대행 하면서 좀 보람 있었던 그런 순간도 있나요? 물론 뭐 온라인도
자기 단골마켓에 뭐 재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네. 구매대행 이런 온라인 사업은 단골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골이 꽤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단골을 만들어요?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한테 여행 가려고 어떤 제품을 주문하셨는데 그 제품이 배송이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관에서 퀵 서비스로 남양주까지 제 사비로 보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리뷰를 정말 좋게 달아주셨는데 마침 그분이 인테리어 업체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네. 저한테 또 대량 주문을 해주신 거예요. 문의가 와서. 그래서 그분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또 그분이 저한테 매달 계속 주문을 해주는 분도 계시고 지난달에 그 대량 그 책상 팔았던 그분도 그 책상을 어디에 쓰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와인스쿨에서 쓰신대요, 그거를. 네. 근데 그거를 또 의자를 또 60개를 또 저한테 예약을 해주셨어요. 이야, 대박이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대주문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좀 베풀었던 게 돌아오면 네, 또 그럼 좀 보람차고. 보람차죠.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친절한 판매자님 처음 봤다 막 이럴 때 어쨌든 피부샵을 오랫동안 하셨죠? 네, 몇 년 정도 뭐, 하셨어요? 제가 이 일을 젊을 때도 좀 했었고 또 중간에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만뒀다가 이제 제주도 와서 또 한 여기서 살면서 5년 정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업무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장사잖아요. 네네. 오프라인 영업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쪽 계통으로 오셨잖아요. 만족도나 이런 거는 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더 좋아요.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일은 없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매 대행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나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뺏기는 일인데 오히려 온라인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간간히 전화 통화로 응대하고 나 혼자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일이 스트레스가 더 없어요. 그럼 뭐 개인 차가 다 있겠지만 그쵸, 네.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은 또 단점일 수도 있나요? 단점은 좀 외롭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거 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굉장히 운동도 좋아하고 네네.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여기 제주도에 살면서 예쁜 카페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원래는 주말만 되면은 밖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왕따 아닌 왕따가 돼가지고 외롭죠. 맞죠. 왜냐하면 남들 놀 때 또 일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네네네. 40대, 50대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40대, 50대 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시작을 하신다면 일단 무턱대고 혼자 시작하시지는 마시고 진짜 본인한테 잘 맞을 수 있는 강의를 들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천하는 강의가 있나요? 스파르타? 근데 네, 저는 농담이고요. 네. 농담인데 저는 네. 솔직히 스파르타 출신이잖아요. 네네. 스파르타가 되게 직관적이고 하나하나 따라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여기 통슬님 앞에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가성비는 정말 최고의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구매 대행 강의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하시면 훨씬 좀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실 거고 네. 일단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의외로 컴퓨터 뭐 무슨 기술 이런 거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건 겁먹으신단 말이에요. 비키님도 뭐 그거 처음에 겁먹으셨는데. 할 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포토샵은 1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포토샵 지금도 할 줄 모르거든요. 뭐 필요 없죠. 네. 근데 뭐 매출 뭐 매달 순이익 1,000만 원 넘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 구매 대행은 단기간에 성과가 확 나오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해보고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 말고 그냥 진짜 각오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맞죠. 정말 열심히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끈기 있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시작해보셔도 잘 되실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네. 초반 한 달 정도는 때로는 2달 정도는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런 생각 다 거쳐가요. 저는 이 일을 한번 부업으로 일단 시작하기는 했었지만 처음에 우리 강의 때 뭐 소싱 리스트 몇백 개 만들고 업로드하고 네. 계속 정말 단순 작업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별로 의심을 안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요. 네, 그리고 잠깐 뭐 1,000개 올렸는데 왜 주문 안 들어오지? 나 왜 3,000개 올렸는데 아직도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되지? 대량을 해볼까? 뭐 수동으로 갈아타볼까? 별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의심 없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내가 하기로 결정했고 그걸 밀어붙여야 되는데 하기로 결정했으면서 다음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그냥 믿고 한번 그냥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 분명히 이유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기껏 뭐 업로드 1,000개, 2,000개 하고 주문 안 들어온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고 그런 말 있죠. 10,000개 업로드 하기 전에 징징거리기 금지 아, 네, 막 이런 네. 거 그런 것처럼 그냥 크게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 안 된다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열심히 해보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모시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걸 제가 시작했던 이유는 그 노력의 그 수치가 일정 기간 우리가 그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두기 시작하면 순간 이제 임계치점에 차오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요만큼 부으면 요만큼 나오는 구조예요. 네. 거기까지만 조금 버티시면 된다라는 거를 저는 한두 달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네네. 2달 전부터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한 별빛 토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을 50대 중반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 없거든요. 원래 그 전에 어떤 거 하셨어요? 전에는 이제 교육 사업을 좀 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좀 재활용 사업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구매 대행을 하시기 전에 네. 학업이 엄청 대단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공부 이런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예전에 어떤 걸 하셨어요? 전에는 이제 언어학 공부 좀 하고요. 전공하고 그 다음에 네. 교육학 공부를 좀 많이 좀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가르치고. 네네네. 네. 그러면 뭐 어떤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뭐 토플, 토익도 가르치고 네네네. 수능도 가르치고. 그러면 실례지만 대학 이런 거는 대학은 이제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대학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좀 공부했습니다. 하버드요? 네. 하버드 말로만 듣던?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실제 네, 돈만 많이 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펜실베니아 거기도 좀 상위 클래스 아닌가요? 그럼요. 네, 아이빌리그에 들어가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 출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네. 그 친구도 거기 출신. 친해질 걸 그랬어요. 엄청 후회됩니다. 되게 영광스러운 게 하버드나 이제 이런 펜실베니아 네. 그쪽 출신 분을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는 게 네. 전 되게 영광스러운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원래 보통 이제 하버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네. 근사하게 이렇게 살 것 같잖아요. 근사하게 살았어요. 맞아요. 네, 네네. 근사하게 살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산업 구조가 좀 바뀌고 네. 지금은 이제 교육 시장도 많이 이제 죽었고 사실 뭐 수능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밖에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하죠. 네. 놀라운 사실은 학생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갖고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더라도 나이 든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게 없죠. 네, 그러면 그 50 넘어가서 이렇게 구매 대행 이런 걸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진입 장벽이 좀 낮고요. 뭐 특별히 몸을 많이 써서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시간 투자와 자본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실패를 여러 번 겪어야 대부분 거기서 살아남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자본이라는 건 실패할 때마다 계속 내가 투자했던 자금이 점점 줄어들 줄어들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한 20, 30년간 벌어왔던 돈을 다 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 예전의 커리어를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또 구조가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외국처럼 해주지 못해요. 네. 최근에 이제 사연을 하나 받았는데 네. 그분은 이제 50대 네. 가장이시고 네. 대학생 정도 되는 아들 둘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기업을 퇴사하시고 막상 이제 돈 모아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셨대요.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죠. 막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개구리를 물통에다 넣고 끓이면 네. 개구리가 죽는지 이제 모르죠. 죽을 때까지 그 뜨거워지는 걸 못 느낀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가 바로 그 시점이에요. 저희가 딱 나오면 이제 당장 뭐 하지? 그전에는 바로 그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유 나 정도면 뭐 나가서 뭘 못해 네네. 이러한 마취 상태로 네. 살아가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때문에 노후 준비는 완전 별개로 생각하고 그렇죠. 해봐야 뭐 연금, 그다음 뭐 저축, 부동산 투자 뭐 있는데 지금 또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또 상당하실 거고 또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또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네네네. 생활비. 제가 40대 됐을 때는 이미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준비를 여러 가지 했는데 네. 사실상 막상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게 빨리 그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임원급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한 20년, 30년 근속을 하다 보면 역할이 되게 커요. 그러면은 내가 회사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반대로
나의 존재를 크게끔 보이게끔 해서 미래를 준비 못하게 하는 진짜 그런 구조적으로 완전- 구조적으로 맞아요. 그 제가 챗 GPT에 쳐보니까 50대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네.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라고 하는데 네. 아니 뭘 돈이 있어야 취미 생활을 하죠. 네, 근데 네. 돈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 이제 저희 나이 때는 자산에 묶여 있어요. 흐름이 현금이 없죠. 없다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전혀 없다 보니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게 계속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그럼요, 미치죠. 그럼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걸 제가 시작했던 이유는 그 노력의 그 수치가 일정 기간 우리가 그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두기 시작하면 순간 이제 임계점에 차오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요만큼 부으면 요만큼 나오는 구조예요. 네. 거기까지만 조금 버티시면 된다라는 거를 저는 한두 달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통술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나 아니면 뭐 새벽님께서 얘기했던 얘기들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네.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데 돈 쓴 거 없잖아요. 네네네. 대부분 돈 벌려면 자본을 100을 투자하면 그 중에 10%, 7%만 나와도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투자. 그 다음에 뭐 약간의 건강관리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카페가 어쩌다 부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업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요. 내 주업이 있는데 부업을 하면서 맞아요. 내가 도전한다. 어감 자체가. 그렇죠. 부업이다 보니까 나 망해도 돼. 사실 세상에 보면은 주력으로 자기가 업종을 하는 분보다 오히려 자기가 부업으로 하는 게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업이지만 내가 좀 충실히 좀 한다면은 바뀔 수 충분히 바뀔 수도 있고 그 부업이라는 뜻이 저는 사이드 잡이 아니라 부업의 약자는 부자가 되는 수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부업이라는 게 대부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난 이거 해보고 그냥 부업이니까 안 되면 다시 전업 가야지. 그런 마음 자체가 이걸 포기하기 쉽게 만드는 요소를 만들어버리게 맞아요. 된 거죠. 부자를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힘 자체가 또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 하버드 들어갈 때보다 네. 지금 구매대행 이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어떤가요? 그 예전에 그 누구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네, 돈 버는 게 전 제일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웠네요. 공부는 자기만 잘하면 돼요. 네. 운동이랑 공부랑 공통점이 제가 가르칠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 상품 소싱은 어떻게 할까? 키워드는 어떻게 할까? 그 매출이 그만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의 매출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다양하게 좀 공부도 하면서 연구를 좀 해야 매출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고요.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제가 알게 됐는데요. 딴 건 아니고 이상하게 제가 상품 소싱하고 뭐하고 업로드를 많이 한 날은 그 다음날 많이 들어와요, 주문이. 네네. 근데 제가 잠깐 뭐 이제 약간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이제 찾아본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날은 그 다음날이 좀 저조해요. 하늘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성이 빠지면 네. 그게 진짜 영향을 미쳐요. 그죠? 네, 어떤 업이든. 은퇴하신 분들이 또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또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세대는 저도 그렇지만 돈을 너무 쉽게 벌었어요. 내가 먼저 선두에 나가면 제가 그냥 그거를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바뀌는 산업 구조에 편승하지 않으면 저는 반드시 큰 재난이 올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지만 네네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걸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온라인 그냥 쪽에서 물건 하는 거? 판다라는 그냥 장사꾼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에서 조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또 이제 궁금한 게 네. 어떻게 보면 뭐 매출 이런 걸 떠나서 하루하루 이제 업무량 자체를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공부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루 일을 오랫동안 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제가 하루에 일단 4시부터 작업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상품 소싱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한 상품 소싱이 한 5시간 정도. 초창기에는 한 7시간 정도 걸렸어요. 네네네. 네, 왜냐면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업로드 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네, 대신 이제 중간에 또 다른 것도 이제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보통 한 15시간 정도는 일을 해요. 장난 아닌데요? 네. 집중력이 근데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되는 방법이 있나요? 옛날 사람들이 집중력이 좋아요. 적극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네. 옛날 분들은 참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뭐 이미 이 체득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버티는 거는 좀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 달 정도를 그 기간을 가지시면 거기서 반 정도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왜 그게 되냐? 복잡하지가 않은 구조라서 그래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사실 물건을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일종의 대행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구조가 어렵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 처리를 한다든지 소싱을 한다든지 그 외에 이제 CS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일매일 일기도 쓰고. 진짜요? 그럼요. 일단 소싱하는 것도 매번 적어서 계속 바뀌는 구조대로 계속 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옵니다. 혹시 사무실이 어딘가요? 저쪽에 있습니다. 같이 아, 가볼까요? 그러니까 와, 하버드 이제 대학 나오신 분의 서재 사무실을 왔네요. 소재는 아니고요. 네네. 이게 엄청 높아요 지금. 네, 앉아있다 보면은 허리가 되게 아파요. 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네. 그 강추입니다. 일반 기본적으로는 컴퓨터는 모니터를 3개를 띄워놓고요. 이쪽에서 주문 처리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싱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니터 3개를 있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상품 소싱이라든지 아니면 업로드 할 때 이게 한 창에서 여러 가지 단축키를 사용해서 하다 보면은 느려요. 창을 한 5-6개 정도를 이렇게 분할해서? 윈도우 11은 그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빨리 할 수 있죠. 그다음 그때그때마다 이제 메모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초창기에는 저는 이제 통슬님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로세스를요? 네, 그렇죠. 왜냐면 네. 기억이 안 나니까. 네. 이거 요약을 한 거네요? 그렇죠. 요약을 하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요것도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체크리스트인가요?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이렇게 이제 마켓별로 잘 이렇게 정리해 놓고, 요거는 이제 앉아서 고개만 돌리면 내가 그렇죠. 꺼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날 노트를 정리해서 네. 뭐 주문 들어왔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싱하는 거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작업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백업하면서, 왜냐면 기록으로 남겨놔야지 전에 이런 방식이 안 좋았구나라는 것도 좀 기록이 되니까요. 그렇게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일지 쓰고 그다음에 작업할 일들 이렇게 캘린더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위클리 플래너 네네네. 이번 주에 할 거. 이런 건 이제 전화해줘야 될 사람들. 어떤 전화를 하나요? 주로 이제 뭐 저희가 통관번호 받는다든지. 네. 특히 이제 저 같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CS 같은 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봐요. 어떤 제가 부분에서요? 최근 느꼈던 게 네.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화하시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무조건 전화. 편하세요? 그렇죠. 딱 주문 들어오면 전화. 저쪽에서 먼저 당황합니다. 그러면 요럴 때 이제 기선을 제압해서 네. 뭐 하나라도 더 팔 수 있게. 네. 요것도 기술이에요. 동네가 이쪽이면 그쪽 동네를 또 먼저 리서치를 해요. 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뭐에 대해서 이제 네.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뭔가 아이템을 찾아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좀 친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게 거리낌이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네. 최근의 성과는 좀 어땠어요? 최근의 성과는 저 2월 달 한 달 정도는 제가 매출이 한 300은 좀 넘었는데요. 네. 지금 3월 중순이죠? 중순인데 중순 되기 전에 그거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네네. 네,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뭐 월천이 금방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매출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 700에서 1000 사이 가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달 만에 지난 한 달 매출을 이제 보름 동안 뛰어넘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소싱했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좀 팔리는 것 같다라는 뭐 방법이 있나요? 최근에 하시는 방법이? 사냥을 할 때 이제 덫을 많이 깔아놓는 거랑 비슷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많이 뿌려놓다 보면은 하나는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 시기가 한 달이라고 보고요. 등록하는 그 개수는 제가 봤을 때 3,000 정도부터, 그때부터는 객단가가 높은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작은 것들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네네. 큰 거를 좀 잡자. 객단가가 낮은 것들이 매출이 1000이 오른 거랑 객단가가 높은 걸 매출이 1000이 오는 거랑은 마진율이 10% 정도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 후에 업무량도 엄청난 업무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신경 쓸 일도 많고 반품도 많고 하는 것보다는 물건을 잘 다듬어서 깔끔하게 오히려 CS에 좀 신경을 쓰면서 그런 부분들은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3월 중순 좀 넘어가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객단가나 마진율 이런 게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지금 예상 매출은
제가 봤을 때는 한 800 정도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마진율은 제가 30% 이상은 됩니다. 와, 그러면은 한 그래도 200 중반대 정도는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원래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걸 이제 나는 얼마 정도 현금을 벌어 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시작하셨나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저는 뭐 일확천금을 벌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한 3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금액이에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 달성이 돼야 그 다음 게 성립되는 거지. 그렇죠. 네. 처음부터 나는 뭐 1억을 벌겠어요. 뭐 10억을 벌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우볼 네, 전략이라고 해서 네네. 젊으신 부부분들은 이제 아이들이랑 공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공 받아라 해서 이렇게 던져줄 게 아니라 굴려주는 것부터 해줘야 되는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목표가 너무 크다 보면은 좌절합니다. 게다가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 뭐 2달, 석 달, 넉 달 되신 분들은 나 지금까지도 했는데도 주문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 사실 우리가 마라톤 하다 보면은 마라톤 시작하면은 열심히 제일 뛰어나간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1km 지나면 막 다리 문지르고 있더라고요. 아마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해서 멀리 계속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40대, 50대 비율이 20% 되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40대, 50대면은 지금 이제 회사 나올 때가 됐거든요. 네. 새로운 거를 시작하기에는 해외 구매 대행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수강료가 아깝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내가 500을 투자했다면 500은 나옵니다. 네. 근데 그 투자금이 크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40, 50대 되신 분들은요. 그동안 뭐 회사 다니시면서 뭐 500에서 1000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써가면서 해도 그 돈은 회수합니다. 1년 내에.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안 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라도 일단 돈을 투자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셔도 그 돈은 아깝지 않아요. 네, 전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별빛님을 모신 이유가 이제 저는 원래 약간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네. 한 번씩 저한테 나이 이제 50인데 컴퓨터 못하는데 해도 될까요? 이제 그렇게 문의 왔을 때 저는 처음에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살짝 그 강의 들어도 혹시나 강의비 날릴까봐 네. 거절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막상 이렇게 이제 저희 스파르타 할 때 있잖아요. 네네네. 성과 좋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네. 상위 5% 보면 거의 다 40대, 50대 이상이신 분들. 네네네. 컴퓨터 오히려 못 하시는 분들이 성과가 항상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수강생분들 중에 거의 한 60 넘으신 분도 뵀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도 잘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별빛님이 또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또 있다 하셔서 이걸 좀 모셔봤습니다. 컴퓨터를 잘할 필요는 없고요. 이 구매 대행을 하면서 컴퓨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머리 쓰고 하는 것보다는 묵묵히 그대로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하라는 대로 하라는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게 잘 됐던 네. 거 아닌가? 네,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는 좀.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오히려 최고 성과 내는 것 보면서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수강생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계속해서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한번 출연해 주세요. 네. 미국 가시기 전에요. 네네, 매출 확 늘려서 다시 한번 네.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